오늘 다룰 이야기는 비트코인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투자 자산, 그런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다들 아시죠? 거기 보면 모든 걸 감시하는 텔레스크린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완벽한 통제사회의 상징이죠. 그런데 만약 이 텔레스크린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돈의 모든 흐름을 샅샅이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좀 섬뜩한데요. 이게 더 이상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과거의 텔레스크린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겨냥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앞에 나타난 보이지 않는 텔레스크린은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입니다. 이게 도입되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디에 모으고 무엇을 사는지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게 돼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모든 경제 활동이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행 계좌에 있는 돈 그거 정말 여러분의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이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환상일 수 있다는 점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행 앱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안심하잖아요. 아, 내 돈이 이만큼 있구나 하고요. 근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정부나 은행이 버튼 하나 딱 눌러서 여러분 계좌를 그냥 동결시켜 버린다면요. 정치적 의견이 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그냥 단순한 시스템 오류 때문에 내 전 재산에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과연 그때도 그 숫자를 온전한 내 재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가 똑똑히 증명하고 있죠. 1933년에 대공황이 한창일 때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 하나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강제로 다 걷어들였어요.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개인의 물리적인 자산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어제의 금이 어쩌면 오늘의 당신의 은행 예금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 세계의 가장 중요한 격언이 등장합니다. 당신의 키가 아니면 당신의 코인도 아니다.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맡겨두는 거요. 그건 마치 은행 금고에 내 금을 넣어두고는 그 금고 열쇠를 은행원한테 줘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금고 주인은 나지만 정작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은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금융주권을 찾기 위한 유일한 해답이 뭐냐? 바로 셀프 커스터디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만이 내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그 개인 키를 직접 보관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소유권을 갖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이 셀프 커스터디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큰 금고나 복잡한 보안 시스템 이런 거 전혀 없이 오직 여러분의 머릿속에 은행을 만드는 아주 놀라운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숫자 12,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간단한 숫자가 수십억, 수백억 원의 가치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강력한 암호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시드 문구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12개의 평범한 단어 조합이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비밀번호가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암호학적인 계산을 거쳐서 여러분의 모든 디지털 자산을 생성하고 또 필요할 때 복구할 수 있는 마스터키 그 자체입니다. 이 12개 단어만 있으면 세상 어디에 있던지 간에 내 자산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기 주권을 얻는 과정의 핵심은 딱 이 세 단계입니다. 첫째, 나만의 디지털 지갑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단계, 지갑이 만들어준 12개의 단어를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죠. 이 두 가지만으로 여러분은 이제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내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12개 단어를 아예 머릿속에 외워버린다면 정말 상상 이상의 일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의 뇌가 그 누구도 해킹하거나 압류할 수 없는 완벽한 스위스 은행이 되는 거예요. 국경을 넘을 때 필요한 건 여권하고 내 기억력뿐이죠. 그 누구도 여러분의 생각까지 빼앗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머릿속에 은행을 가지고 다닌다는 개념, 이게 그냥 재미있는 이론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한 정말 절박한 현실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는 이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억압받는 사람들의 생명줄이 되었는지 그 사례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나이지리아, 그리고 2022년 캐나다. 나라는 달랐지만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쓴 방법은 똑같았습니다. 바로 은행 계좌 동결이었죠. 하지만 시위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으로 후원금이 답지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은행이라는 중앙화된 시스템은 통제할 수 있었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탈중앙화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 하나인 검열 저항성 덕분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그 어떤 정부나 거대 기업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이거 내 맘에 안 드네 하는 이유로 막거나 되돌리거나 검열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네트워크는 오직 코드의 규칙에 따라 움직일 뿐이니까요. 이 비유가 비트코인의 본질을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필수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금융 시스템과 억압적인 정보 아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를 위한 도구입니다. 내일의 부를 위한 게 아니라 당장 오늘의 생존을 위한 필수품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새로운 금융기술 그 이상입니다. 이건 망가진 시스템에 맞서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저항, 바로 평화로운 혁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건 국가의 무분별한 감시에 맞서서 수학과 암호 기술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 바로 사이퍼펑크라고 불리는 선구자들의 오랜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감시하려는 거대한 눈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방패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 화면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선택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에는요, 소수의 중앙 권력이 마음대로 찍어내고 통제하고 또 언제든 빼앗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수학적인 원리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고 오직 나 자신만이 완전한 주인이 되는 시스템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시스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자유를 위한 혁명은 늘 총과 피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제안하는 혁명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누구와 싸우거나 무언가를 파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부패하고 낡은 시스템의 가치를 더 이상 믿지 않고 그곳에서 내 자산을 빼내서 새로운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이 조용한 탈출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의 시작인 거죠. 중앙은행과 정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돈의 주권이 다시 개인의 손으로 돌아오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이제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배 위에 그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구명보트에 오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